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수원입니다. 별별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의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칠보산은 수원의 서쪽을 막아주는 산입니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평야 가운데 우뚝 솟아 있고요. 또 그 산 주변의 오래된 입길은 바닷가인 남양 반면에서 수원, 또 서울 등지로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남양 쪽 상인들은 중국 상인과 물건을 많이 사고 팔았는데요. 이 옛길을 이용하여 수원이나 서울로 다녔다고 합니다. 본래 칠보산에는 8가지 보물이 숨겨져서 그 당시에는 팔보산이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팔보산이 칠보산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칠보산과 황금닭이라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칠보산이 되었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칠보산과 황금당 얘기는 수원 출신 그 고향을 둔 사람들은 많이들 알고 계신 얘기입니다. 저는 고향이 아니라서 저도- 황금닭 이야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은 나중에 전해 들은 얘기인데. 네, 근데 그 얘기 전에 이제 그 칠보산의 네, 위치가 어떤 건가 하는 것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칠보산이라는 것이 수원에서 서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서해 쪽에서 나오는 그 평야, 그 주변 다 평야죠. 네, 남양까지 해서 마산포까지 다 평야입니다. 맞아요. 칠보산에서 올라가면 다 평지예요. 그렇죠. 그 두루두루. 예, 예. 남북으로 이렇게 쭉 뻗은 산인데, 일단 군사적으로도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한쪽에는 지금 뭐 군사령부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가 교통으로서 상당히 그 중요한 길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남양을 칠보산에서 남양 쪽으로 수원 서쪽으로 가면 남양을 거쳐서 당항성에 있는 당성, 마산포 이런 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당항성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에 중국과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효 대사가 중국에 가서 그 뭔가 불교를 공부하러 갔다가 네, 같이 간 그 설청 의상 대사인가 그분은 중국을 가셨고 네, 원효 대사는 거기서 밤에 목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게 해골 바가지더라. 네. 그 근데 이야기 시원하게 먹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음, 그 불교의 진리가 있구나 해가지고 원효 대사는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기가 뭐냐면은 바로 거기가 지금 당성이라는 거죠. 음. 지금의 마산포 그쪽이라는 거죠. 네,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군도 그쪽으로 중국으로 끌려가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고 할 정도로. 네, 근데 그 길목에 지금의 칠보산이 있고 바로 그 옆에 남양이 있어요. 네, 그 남양에는 그 현이 있었어요. 남양 향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향교가 있었다는 것도 대부분 다 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남양 그 현이라는 동네가 지금 서해대교로 해가지고 쭉 그 길이 안중으로 올라와서 네, 바란장터로 해가지고 그것이 옛날엔 큰 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의 몫 바로 입구가 바로 칠보산이죠. 네. 거기 이제 도적 얘기가 나오고. 도둑. 예, 네, 어디 예. 가나 도둑 얘기가 잘 그렇죠. 나오네. 그리고 또 비늘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비늘치가 이제 고개인데 네. 이 고개가 지금도 있어요. 그래요. 이름도 비늘치입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고개를 한번 고갯길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남태령으로 해가지고 과천을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과천으로 넘어와서 인덕원 사거리를 해가지고 평촌 사거리, 갈산 사거리라고 해요. 계명대 앞길로 해서 호계 사거리로 내려옵니다.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머락산 앞으로 해가지고 고천 행궁을 거쳐서 지지대 고개를 내려오고요. 네, 호계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은 지금의 의왕저수지, 왕성저수지의 그 넘어 세우대라는 옛 지명이 있습니다. 네, 그 지명을 바로 내려서게 되면은 당정리로 해가지고 비늘치 고개로 들어가게 돼요. 얼마 전까지는 군사도로 해가지고 비포장으로 다 지금은 포장이 됐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 비늘치 가든 뭐 이런
이름이 남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로에서 넘어가면은 원평리로 해가지고 남양으로 들어갑니다. 네. 비봉으로 남양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도시고요. 중요한 길이었고 그리고 이 비늘치가 지금도 넘어다니면은요 으스스해요. 그래요? 차가 지금 많은데 포장되기 전에는 그냥 군사 작전도로라 볼 정도로 비포장되는요 진짜지 그 아는 사람이나 넘어다니는 길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적에 나와도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기록을 보면은 남양을 갈 때 비늘치 고개를 이용했다는 기록들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에 입각한 그냥 그런 얘기 되고 제가 비포장 다닐 때 보면은 참 너무나 으스스했다. 지금도 2차선 도로인데 거기 올라가게 되면은 참 이런 데도 아직까지 길이 있구나. 한번 나중에 거기 또 가게 되면은 유명한 카페도 있고 해서 커피 맛도 괜찮은 데 있어요. 한번 가보시는 걸 권합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비늘치. 네. 얘기는 이제 그 비늘치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네. 네. 그 칠보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마 저 비늘치 고개 길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도적이라는 있고 그 장씨라는 그 장사꾼이 사는데 네. 그 장사꾼 역시 그 중국인과 교역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비봉 남양으로 해가지고 마산포로 해서 그 당성까지 가서 당항포로 해가지고 중국과 교역을 했겠죠. 그래서 그 넘어다니는데 이 비늘치가 험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전에 비포장 때는요 차 몇 대 없이 넘어갈 때는 좀 으스스해요. 예, 그런 길이었는데 그때도 이제는 그 장사꾼들이 넘어다닐 때는 무리를 져서 넘어가는 거죠. 도적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장사꾼들하고 모인 그 주막으로 해서 재촉하는데 함께 떠나기로 한 장사꾼들이 이미 벌써 실버선을 향해서 떠났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모가 걱정스럽게 알려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장사꾼 장씨가 빠른 걸음으로 쫓아가죠. 근데 산이라는 데는 지금도 거기가 험해요. 네. 근데 밤이 빨리 오잖아요. 해가 빨리 지고. 그 아무래도 겁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가는데 비늘치 고개를 넘어갔다 싶어서 좀 숨을 돌리는데 어디선지 닭이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닭이 우는 듯해서 혹시나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정말 닭이 울려요. 네. 깊은 산적이 웬 닭인가 싶어서 유심히 살펴보고 그쪽을 향해서 다가가니까 조그만 샘터에서 닭이 푸드득거리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자세히 살펴보니까 샘터에 아마 물을 먹으러 가는지 몰라도 닭이 빠져가지고 푸드득거리는 거예요.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사꾼 장씨가 좀 기다려라. 그래서 내가 꺼내주마. 그러면서 그 허우적거리는 닭을 잡아듭니다. 네. 구해주러 간 거죠. 근데 구해주려고 닭을 잡은 순간에요. 갑자기 그 닭이 생닭이겠죠. 네. 근데 돌처럼 딱딱한 감쪽과 함께 눈이 부시도록 환한 황금빛으로 변해더랍니다. 아마 마음을 잘 써서 네. 부러진 제비다리를 고쳐주니까 저기 했듯이. 네. 그래가지고서 되게 놀랐겠죠. 밤늦게 그렇죠. 갑자기 황금빛이 못하게 하니까. 우리 또 뭐 깜짝 놀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분명한 것은 누런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닭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도 전해 들은 얘기는 있고 이게 필시 팔보산의 하나인 그 황금닭인가 보다 네. 하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해가지고서 아마 남이 보기도 전에 그 옆구리에 잘 보자기에 싸가지고 길을 재촉해서 이제 주막으로 다시 오는 거죠. 어차피 이제 길은 늦고 주막에 불빛이 보이니까 하룻밤 거기서 묵고 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모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서 잠자리를 차려 들어요. 근데 이 주모가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적과 한패예요. 헐. 그러니까 가만히 손님의 눈치를 봐가지고 재산이 있는 것 같게 되면은 아마 도적들을 불러들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있는데
아무래도 한쪽 방에서 이제 그 잠을 청하는데 이 장사치 장씨 눈에 아까 본 그 황금닭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보자기 싸가지고 잘 데리고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걸 자기 눈으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혼자서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해요. 로또가 당첨됐으니 이거 가지고 뭘 쓸 건가? 네. 뭘 할 건가? 우리 진영자한테 밥을 살까? 뭐 우리 저기한테 뭐 애들한테 뭘 해줄까? 집을 네. 살까? 땅을 살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고생한 그 집에 있는 그 마누라한테도 나름대로 보석을 뭐 챙겨주든 혼자 막 그냥 그 꿈을 가지고서 뭐 집을 졌겠죠. 꿈의 그렇죠. 집을. 네. 그러다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서 살짝 확인하기 위해서 잠은 안 오니까 살짝 그 닭을 한번 보자기를 풀어서 확인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문제인 것이 분명 황금닭은 맞는데 네. 참 그 주모도 이 손님이 누구고 장사치는 맞는데 네. 돈인지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서 살짝 문을 열어봐요. 열었어. 아유, 어떡해요. 보니까 분명히 황금닭이 있는 거고 그때 마침 또 도적들이 들어와요. 네. 도적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뭐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둥 여러 가지 뭐 시끌 뭐 억자찍건 하겠죠. 네네. 그러면서 뭐 홧김에 야 주모 막걸리나 내와라 뭐 그런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황금닭을 본 이 장 씨가 놀래가지고서 닭을 다시 감싸죠. 네. 그리고 주모는 주모대로 들어오는 도적을 얼른 끌어당겨 가지고서 입막음을 시키는 거죠. 이 손님으로 들은 장 씨가 눈치 못 채게. 네. 그러니까 일러주는 거예요. 나 조금 아까 보니까 황금닭 저기, 있더라. 저 방 안에 있는 그 손님이 황금닭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쳐 묻고 이제 둘이서는 이제 일을 꾸미는 거예요. 이제 도적들 패한테 일러주고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근데 이 장 씨도 도적이 들어온 건 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에 그 도적 패가 들어오기 전에 짐을 챙겨서 뒷문으로 빠져 나갑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도망간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아무리 밤 늦게 뭐 도망갔다 하지만은 멀리 못 도적들이 갔겠죠? 멀리 못 가죠. 그냥 도적들대로 아유, 어떡해요. 예, 도적들대로 뭐 참 저기 하고 그래서 찾다가 못 찾은 모양이에요. 밤이 깊어서 그런지. 네. 근데 도적들은 도적들대로 황금닭이라니까 대단하죠. 그쵸. 그리고 꼭 이제 찾아야겠죠. 당연하죠. 네. 이제 장사치 장 씨는 집에까지 갑니다. 가니까는 가서는 좀 현대판 로또 생각이에요. 당첨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딴 데로 이사 가는 거죠. 그쵸. 그 식으로 이 도적도 도적이 아니라 이 장사꾼도 이사를 갑니다. 근데 이사 가서도요. 네. 황금닭 때문에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고요. 불안하니까 부인이 그러는 모양이에요. 이 황금닭을 팔아버리자. 애물단지니까. 그래서 얼른 돈이나 좀 챙기자는 그런 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에 나가서 황금닭을 팔려고 수소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도적들은 장미랍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도적의 물건을 찾는. 그러다가 그거 보니까 마음 먹고 나가서 집에 도착해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부인이 울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장씨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도적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부인한테 이제 겁을 줬겠죠. 집에 있는 폐물은 다 빼가고서 다시 찾아올 테니까 황금닭을 내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씨는 황금닭도 팔지 못하고서 그대로 부인을 데리고서 그 길로 산길로 도망을 치죠. 네. 근데 이번에는 그 도적들 손에 잡히는 거예요. 길목을 잡혀서. 그래가지고서 도적한테 황금닭을 좀 뺏기는 상황에
그 도적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못된 놈들아, 니놈들이 내 물건에 황금닭에 손을 대면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순간에 도적이 휘두른 칼에 그 장씨가 숨을 거두고 네. 부인도 칼을 뭐 피하거나 뭐 하든지 말리다가, 남편을 말리다가 칼에 맞아 쓰러져요. 네. 이제는 황금닭과 도적만 남았죠. 네. 그러니까 도적들은 큰 횡재죠. 그래서 딱 황금닭을 이제 움켜 잡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내성병력이 치더니만은 장씨 말대로 도적들은 아 진짜 하늘이 벌을 주는구나. 뭐 도적이 그렇게 생각이 됐던 모양이에요. 도적은 도적들대로 일단 뭐 살고 봐야 되겠다 해서 네. 황금닭을 내팽개친데 팽개치고 도망을 간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요. 그 내성번개 치고 난 다음에 황금닭이요. 기르던 그냥 닭이 돼버렸어요. 예, 장닭처럼 일반 닭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 그리고 나서는 크게 한번 목청껏 울더니만은 바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아마 부정을 탔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팔보산의 하나의 보물 황금닭이 없어지면서 칠보산이 됐다. 그런 얘기인데 그 후로 나름대로 뭐 동네는 동네대로 황금닭이 없어진 이후에 그 아마 그 산신이 노해서 그런지 흉년이 들고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고사를 10월 지냈겠죠. 초하루마다 네. 시제를 지주고 제사를 올리고 그 난 다음에는 좀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참 단순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팔보산이란 동네가요. 네. 그 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식물들이 자라요. 지금은 저기 의왕가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팔보산 중턱을 가로지르고 나가는데 네. 그 길이 생기기 전에 그 몇몇 언론사에서 팔보산을 보전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팔보산 중턱에는 냉수가 나온답니다. 저도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아, 냉수? 예. 시원한 물이 나온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그 냉수에서 사는 습한 동물들이 있고 해충을 잡아먹는 그런 그 또 제가 정확한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것이 거기에 자생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생지기 때문에 팔보산 습지를 보전하자는 운동이 그 몇몇 중앙 언론들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책 제목이 대한민국의 이것만은 지키자 하는 곳에서 소개된 것이 팔보산 자락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환경운동가들이 의왕거천 고속도로를 해가지고서 봉담 나가는 그 길을 설치를 반대하고 노선을 옮겨라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거 나올 때만 해도 거기는 화성군 소속으로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팔보산이 그 정도의 그 보물이 있었던 석이고 사실은 황금닭 이전에 자연 생태계의 보고이기도 네.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곳이에요. 네. 칠보산이 생각보다 그냥 허우벌판에 그냥 산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 어렸을 때 애들하고 함께 그렇죠. 등산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거든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러한 뜻깊은 그래서, 해석이 있네요. 네, 말씀드렸지만은 비늘치 고기라는 길을 네. 우리가 수인산업도로 수인도로로 가시다 보면은 군포 IC 빠져나간 길에서 남쪽으로 좌회전 타시게 되면은 그래서 좀 더 가는군요. 네. 더 가서 반월리 사거리 가기 전에 그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네. 그게 비늘치 고개 길이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은요. 네. 드라이브 삼아서 한번 가셔가지고. 지금은 무섭지 않죠?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아스팔트 길이 많아서. 근데 그때 네. 비포장 때는요. 진짜 네. 참 숲이 우거졌었어요. 그러니 뭐 설화가 나오던 뭐 조선시대든 고려시대가 됐던 네. 아마 조선시대겠죠. 당항포 얘기가 나오면은 네. 얼마나 숲이 우거졌겠어요. 그렇죠. 무서웠어요 여기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비늘치 고기를 한번 꼭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 그 맛집도 있고요. 네. 카페도 아주 그럴싸한 카페 있습니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시간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칠보산과 황금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조은기 쌤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고맙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